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에 출제된 과목별 최근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의 경향을 보면은 과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혀지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답안 작성을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내가 바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훈련과 어떤 공부의 어떤 패턴을 전환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의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은 과목별로, 교시별로, 또한 횟수별로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열려고 할 때 폴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 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훈련과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이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술사는 반드시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에, 논문의 어떤 형식처럼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순서에서 답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란 것은 기하의 견해를 묻을 때는 우리가 결론을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본론에서 마무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어떤 정해진 어떤 그런 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이 결론에 관련된 것이 아닌 개요를 여러분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주어진 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개요를 쓰려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막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답안에 첨부를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숙달을 시키고자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조문의 내진 설계 시 해석 방법 종류와 허용 기준 및 적용 사유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진 발생안에 어떤 경향이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진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의 어떤 중요성이 있겠죠. 내진 설계의 중요성.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진에서도 그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요에서는 정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다양하게 많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그 다음에 지진의 어떤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개요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요를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타이틀이 돼서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기에 보면 해석
방법의 종류가 나와 있죠. 해석 방법의 종류, 허용 기준의 적용 사유. 그래서 그 부분이 타이틀이 되면 되겠고,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등가 정적 해석법이 있죠. 그래서 등가 정적 해석법. 자,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적용성과 그 다음에 장점이 있죠. 자, 이것의 적용성. 자, 등가 정적 해석법은 지진 하중을 일반적으로 저층의 정형 구조물에 대해서 등가 정적 수평 하중으로 환산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저층의 정형 구조물에 대해서 저층의 정형 구조물 구조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등가 정적 수평 하중으로 등가 정적 수평 하중이죠. 수평 하중으로 환산하여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은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해 계산된 지진 하중은 건물이 1차 진동 모드에 의해 주로 지배되는 저층의 구조물이거나 정형일 때는 신뢰성이 높고 고도의 내진 설계 기술이 없더라도 간단히 내진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상당히 해석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해석 방법이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길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계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건물이 고층이거나 비정형 구조일 때는 건물의 동적 특성이 1차 진동 모드들도 기여하는 바가 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진동 주기가 짧은 저층의 건물인 경우에는 1차 진동 모드의 영향이 지배적이고 다른 진동 모드의 영향을 미비한 것이 보통이지만 기본 진동 주기가 긴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1차 진동 모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반면 나머지 진동 모드의 영향이 점점 커지므로 이들이 모두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더 정확한 건물의 거동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짧은 어떤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짧은 저층의 건물, 저층의 건물과 고층의 건물, 고층의 건물에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적용 방법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한 건물의 구조가 비대칭이거나 질량과 강성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비정형 구조. 그 다음에 또한 뭐였습니까? 비정형 구조일 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해석하기 좋은 어떤 건물의 형태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미적 감각이라든가 또 예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의 형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하기가 힘들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적용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고 등가 정적 해석 시의 부적합성 보완에 따른 비경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고 고층이거나 비정형인 구조물일 때는 동적 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정형인 구조물일 때, 그 다음에 또한 구조물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고 고층이거나 비정형 구조물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동적 해석법이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대부분의
각 나라들의 경제적 수준과 내진 설계 기술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적절한 동적 해석법을 추가해 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해석법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적 해석법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종류를 한번 보죠. 종류를. 종류. 그래서 여기선 종류가, 위에서는 이제 적용 방법 이런 것이 나왔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시간 이력 해석법이 있죠. 시간 이력 해석법이 있다. 자, 이 시간 이력 해석법은 구조문의 지진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동적 평형 방정식에 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진하중이 작용 시 동적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방정식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조물의 동적 특성과 가해지는 하중을 사용해서 임의 시간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간 해석은 다음과 같다 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 메서드가 있고 시간 해석 방법에 그 다음에 디렉터 인터그레이션 메서드가 있고 이거는 비선형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니어 엑셀레이션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버리지 엑셀레이션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윌슨 세타 메서드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네트 마크 베타 메서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우리가 참고해서 쓰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노멀 모드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약자로 쓰겠습니다. 약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디렉트 인터그레이션 메서드. 그래서 DIM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니어 악셀레이션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LAM이 있고, 네 번째는 에버리지 악셀레이션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AAM이 있고, 여러분들이 쓸 때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약자가 여러 가지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윌슨 세타 메서드가 있다. 세타 메서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뉴 마크 베타 메서드가 있다. 뉴 마크 베타 메서드가 있다는 거. 종류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간 이력 해석법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모두 해석법이 있죠. 모두 해석법. 자, 모두 해석법. 이 모두 해석법은 뭡니까? 구조물의 진동 모드를 이용하여 응답을 산정하는 거다. 그래서 진동 모드를 이용해서 응답을 산정하는 것. 기계공학 분야에서도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계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두 해석은 주로 진동수 영역에서 구조물의 가장 중요한 동적 특성을 찾아내는 가능이고, 모두 세이프를 추적하는 방법과 모두 형상을 가지고 동적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 등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모두 해석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이죠.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이 있다는 거. 자, 이거는 뭡니까? 일전에 한 번 언급가 있는 다시 한번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은 다자 유도계 시스템을 단자 유도계 시스템의 복합체로서 가정하여 다자 유도계 시스템을, 자, 다자 유도계 시스템을 어떻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단자 유도계 시스템으로
여기 복합초로 가정을 하여 미리 수치 적분 가정을 통해 준비된 임의주기 영역 범위 내의 최대 응답치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조합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 단순화시켜가 다자유도계를 단자유도계로 해서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수치 적분 가정을 거치는 거죠. 수치 적분 가정을 거치고 준비된 임의주기 영역 범위 내 최대 응답치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용 방법과 같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또한 지진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